때는 조선시대 어질고 현명하신 김성왕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늘 백성들의 삶을 깊이 헤아리셨지요. 조정에는 젊고 유능한 두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이민준과 배현우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두 젊은 관리를 매우 아끼고 신뢰하셨습니다. 이민준은 글재주가 뛰어나고 성품이 대쪽같이 고다 청렴하기로 이름났으며 배현우는 무예가 출중하고 임금님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평화롭던 도성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민준 대감이 한 부유한 상인과 짜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나라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백성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청렴한 관리로 존경받던 이민준 대감이었기에 백성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컸고 그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민준 대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를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임금님 또한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 중 한 명인 이민준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백성들의 들끓는 원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이민준 대감은 관직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배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 이민준의 강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 분명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배현우는 남몰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친구의 누명을 벗겨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몰래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배현우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한 누명을 쓴 친구 이민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소란이 끊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배현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친구 이민준을 변호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부디 침착하게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군중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고 배현우의 외침은 그들의 성난 함성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이 이 모든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또 다른 관리인 유진호였습니다. 유진호는 오래전부터 이민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 아주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유진호는 과거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한 대신이 남몰래 낳아 숨겨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여러 해 전부터 이민준의 가문과 깊은 악연으로 얽혀 있었지요. 유진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문이 겪었다고 믿는 억울함과 수모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유진호는 어전으로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는 김성왕 앞에 엎드려 이민준 대감이 백성을 구휼할 자금을 탐욕스럽게 횡령하였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 치밀하게 위조한 증거들을 올렸습니다. 김성왕께서는 유진호의 고변을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나 의심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을 뿐입니다. 경의 말을 들으니 사안이 중대하구나. 혹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또 있는가? 유진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올린 증거는 명백하옵니다. 또한 이민준의 죄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옵니다. 원하신다면 그들을 모두 불러 증언하게 하겠나이다. 유진호의 눈빛은 교활함으로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기색마저 감돌았습니다. 과연 임금님께서는 유진호의 거짓 고변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까요? 친구의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배현우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사건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진호의 거짓 고변이 있은 지 며칠 뒤 김성왕께서는 비밀리에 배현우를 침전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 임금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배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배현우. 예, 성안신 배현우 부르심을 받고 왔나이다. 그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구를 위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지. 그 용기와 충심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네. 과찬이시옵니다.
전하 친구로서 또한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이옵니다. 그대의 그 충심을 믿기에 과인은 그대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나는 이민준이 결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일. 그러니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주게. 전하, 이것은 과인의 뜻이 담긴 밀지일세. 이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부디 조심스럽게 움직여 진실만을 가져오게. 만약 그대가 진실을 밝혀낸다면 그 공을 높이 치하하고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학신 배현우,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나이다.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배현우는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친구 이민준과의 굳건했던 우정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간악한 유진호가 여기저기 교묘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이 실은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다더라.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기려 했다더라. 같은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배현우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굳게 믿었던 친구였지만 계속되는 의심스러운 정황과 소문들 속에서 배현우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민준이를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정말 유진호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닐까?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고 한때는 괴로움의 조사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배현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친구 이민준의 올곧은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에, 민준이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배현우는 다시 한번 굳은 의지로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단서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유진호와 그 사건에 연루된 부유한 상인 사이에 은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실은 참으로 추악했습니다. 유진호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그 상인과 공모하여 이민준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그를 조정해서 몰아내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상인은 유진호의 권세를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이 음모에 가담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사를 계속하던 배현우는 또 하나의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민준 대감과 그 상인의 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상인의 딸은 아버지의 끔찍한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자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현우를 통해 아버지의 악행과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도리와 연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배현우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몰래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 배현우에게 건네주었고 이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현우와 상인의 딸이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도 정의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어질기로 소문난 부인이었지만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몰래 아들의 결백을 증명할 또 다른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진호와 상인이 보낸 자들의 위협과 방해에 여러 차례 부딪혔지만 아들이 결백하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부인이 목숨처럼 지켜낸 증거들은 훗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배현우는 상인의 딸과 이민준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민준의 무죄를 입증하고 유진호와 상인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낼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한시 바삐 도성으로 말을 달려 임금님께 나아갔습니다. 전하, 신 배현우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혀왔나이다. 오, 배현우. 그래, 어서 말해보라.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전하, 이민준 대감은 결백하옵니다. 모든 것은 유진호의 탐욕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간악한 음모였나이다. 유진호는 부유한 상인과 결탁하여
거짓 증거를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이민준 대감을 모함하여 싸웁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사옵니다. 또한 이민준 대감의 어머님과 상인의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도 여기 함께 있나이다. 괘씸만지고 감히 과인과 조정을 능멸하고 무고한 신하를 헤아려 들어 유진호 그 자가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봐라. 당장 의견부에서는 유진호와 그 상인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고 이민준 대감의 누명을 벗기고 즉시 석방하도록 하라. 또한 진실을 밝히는데 공을 세운 배현우와 용기 있는 여인들에게는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의 분노서린 어명이 떨어지자 유진호와 상인은 즉시 체포되어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민준 대감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배현우가 목숨 걸고 모았던 증거들과 이민준의 어머니와 상인의 딸이 용기를 내어 지켜낸 진실의 조각들이 마침내 힘을 발휘했습니다. 유진호의 아버지가 꾸미던 또 다른 끔찍한 음모는 미처 실행되기도 전에 그 전말이 낱낱이 밝혀져 결국 그 또한 자신의 죄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이민준과 배현우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온갖 오해와 시련 속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김성왕의 곁에서 충심을 다해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임금님의 깊은 신뢰 속에서 두 젊은 신하는 오랫동안 나라의 기둥으로 활약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용감하게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론 내려서는 안 되며 항상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춰진 출생의 비밀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이 예기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두 젊은 신하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